경찰이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전북대 교수들이 잇따라 입건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모했는지가 수사 핵심 사안입니다. 100년 전 전라북도에서 울려 퍼진 독립만세 함성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 어린 학생들의 용기와 울분이 서려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일치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생산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가 정부 방침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가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북대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들이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모했냐는 것입니다. 네,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전북대 한 교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교수가 돕던 총장 후보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현직 교수 2명과 퇴직 교수 1명까지 모두 4명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특정 후보의 비위 의혹을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 등에게 전파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5명 모두 현재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과의 관련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현직 교수를 이미 지난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나머지 전현직 교수 4명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김경감도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대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의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설 등록을 받아준 광주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임실군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민심이 광주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600여 명의 주민들은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을 받아준 광주시 행정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방과 같은 5.5 상류의 중금속 오염토양을 처리장을 허가한 이용석 광주시장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읍 주민들 역시 광주시가 모순된 법을 알고도 악용했다며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모순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염 토양 정화 사업 등록 허가를 해준 이용섭 시장님은 알고도 죄를 지은. 집회 중간 추진한 광주시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지만 대처리는 앞으로 환경부와 건익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더욱 강력히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의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업체 등록 취소와 오염토양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수리한 사면 ENT의 토양 정화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광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해당 업체 측은 수질오염 차단 시설을 갖추는 등 모든 불안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름 없는 농민과 장터의 상인들,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북의 만세 운동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었던 주축은 바로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군산 3호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은 미국인 전킨 선교사 부부가 세운 군산 영명학교였습니다. 영명학교와 지금은 영광역으로 이름이 바뀐 멜본딘 여학교, 구암교회 신도들이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임실 오수 만세운동은 지금의 초등학교인 오수 보통학교 교사 이광수 선생과 어린 학생들이 맨 처음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모이는 학생들이 당시 그 주도적인 만세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른들에게 3월 23일 만세운동의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서 전주 만세운동의 주축도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신흥학교 학생이던 김점세 선생은 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시위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김점세 선생은 1년을 복역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져 19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군들한테 나눠주면서 만세를 주동하고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이제 필경은 왜냐면 순서한테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군산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전주 신흥학교는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10년 문을 닫은 이 역사를 사실 학교 12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00년 전 만세운동의 뜨거운 함성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주 지역 3.1운동 기념 사업을 추진할 범시민위원회, 전주 3.1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주 3.13위원회는 1919년 3월 13일 남보시장을 중심으로 전주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살려 3월 9일 풍남문과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일제 잔재물인 다가교의 석등을 철거하고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민중들을 기리는 전주 3.1운동 무명 기림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일치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 확대입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대입 전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의 중심은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입시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교 교육 파행의 근본적 원인인 수능 체제의 변경안도 제시했습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 고사화를 고려하고 선다형이 아닌 논서술식 수능의 도입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점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입제도도 거기에 걸맞춰서 가게 될 때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되어온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사들과 교육감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대입제도 개선안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대입제도 그리고 현재 있는 대입제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정말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앞으로 2차 심층 연구를 통해 올해 말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학 입시 전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자매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역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처로 전락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라도 건설교통국장 출신이 연달아 사장으로 선임됐고 이번 사장 공모에도 퇴직한 국장이 단독으로 응모했다며 조만간 있을 전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지역에 만연해 있는 관료 중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전주 한방병원이 8년째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10여 년 전부터 전주 한방병원의 매출이 줄면서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직원 100여 명의 임금 28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측은 전주 한방병원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암 군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군산의 실업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실업률은 3.2%로 상반기 4.1%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에선 가장 높아 여전히 실업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논의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만들기로 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협력업체 50개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데 직접 고용 인원만 17,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용인에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공장 총량제에 따라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해달라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생산단지 유치에 나섰던 충남 등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수도권 기업은 2016년 8곳, 2017년 6곳에 그쳤다가 지난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용인의 산업단지 조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전북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려는 기업마다 수도권 투자 허용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당초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기업 투자가 다시 수도권에만 몰릴 거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이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동영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은 3억 987만 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8번째, 전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첫 번째로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3억 73만 원을 모금해 전북에서 모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오늘 본사에서 미래 컨퍼런스를 열고 공간정보 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은 혁신을 공유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늘리는 한편 지난해처럼 전북의 대학들과 3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광역자활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자활센터의 발전을 위해 전국 센터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해 컨설팅 사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교차로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익산의 모 고등학교 학생 2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제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선착장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43살 P씨 등 2명을 붙잡아 전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선장 54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불법 취업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고객의 차를 청소하다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세차장 직원 4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 정읍시 상평동의 한 세차장에서 고객이 맡긴 차량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했지만 공기질은 탁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고 한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리겠고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